박정희는 죽지 않았다. 1980년 궁정동. 총성은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비껴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칠선을 향해 나아갔고 국민들은 다시 기적이라는 이름의 열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그 열차는 어디로 향했을까? 지금부터 기록되지 않은 박정희의 또 다른 나라를 들려드릴게요. 손녀의 상상일기. 그가 떠난 후에도 남겨진 것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 밤늦게 켜진 작은 책상 위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돌아가고 있었다. 84년의 진실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 낡은 라벨, 거친 소리, 익숙한 침묵. 그 소리는 과거로 이어지는 문을 조용히 열었다. 마이너스. 시간이 흘러 그는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다. 유례없는 칠선, 32년의 장기 집권. 박정희는 마지막 연설을 남기고 청와대를 떠났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 말은 역사에 남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엔 각기 다른 감정으로 남았다. 누군가에겐 자부심, 누군가에겐 회한, 또 누군가에겐 이제 시작된 불안. 그가 떠난 다음 날 아침. 거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왠지 낯설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차례인가? 누군가의 혼잣말이 조용히 도시를 울렸다. 손녀의 상상일기 1편. 평행 우주의 문이 열리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존 인물 박정희를 바탕으로 한 가상의 평행 우주 상상일기입니다. 타임머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이야기. 하지만 상상은 언제나 자유니까요. 그날 서울 궁정동. 한 발의 총성이 역사의 방향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가 살아있었다면, 조금 더 오래 이 나라를 이끌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는 군복을 벗고 완전한 문민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더 끌고 갔을까요? 그의 남은 10년은 또 다른 번영의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긴 터널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수많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죠. 50, 60, 민주화, 격동의 8090년대. 하지만 이 상상 속에선 박정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여전히 청와대에 있습니다. 텔레비전 속 뉴스 앵커가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칠선 도전 선언, 강력한 산업 부흥 정책 발표. 거리는 새마을 깃발로 가득하고 학생들은 기술학교로 몰려가고 전국의 고속도로와 공장이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선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었죠. 우리에게도 말할 권리가 있다.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손녀의 상상일기 2편. 1984년의 대한민국, 붐과 균열. 1984년 3월. 서울 강남 한복판엔 눈부신 고층 건물들이 쑥쑥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광고판에 박정희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아시아의 독일이 되다. 텔레비전에선 아침부터 통일산업단지 착공식 생중계가 쏟아지고 국민들은 다시 기적이다 를 외치며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가 바빴고 모두가 뜨거웠고 모두가 어딘가 숨이 막혔습니다. 지하철 속 중학생들이 소리내 읽는 교과서.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 칠선.
세계 최장수 지도자. 무역 세계 7위, 자급자족 경제 달성. 와, 진짜 대단하지 않냐?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직 찜질방도 없었을걸?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방송국 뒤편에서 어떤 뉴스가 통편집되었는지, 그들의 교과서가 몇 번이나 검열을 거쳤는지 말이에요. 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성장률 12%, 국가자본주의 모델 세계 주목. 박정희 대통령 AI 기술개발센터 설립 발표. AI. 네, 이 평행 세계의 1984년은 현실보다 훨씬 빠르게 디지털에 진입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과학자들을 대거 해외에서 불러들이고 부산, 대구, 광주에 전자도시를 세웠어요. 컴퓨터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들은 미래라는 단어에 열광했죠. 하지만 반지하 작은 방,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청년이 라디오를 켭니다. 이 방송은 금지곡 휘파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라디오를 조용히 끕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이 나라가 진짜 나아지고 있는 걸까? 그의 눈엔 고속도로가 아닌 사라져가는 골목길이 사람 대신 자리를 지키는 스피커 소리가 무거운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평행 세계 속에서 누군가는 신문 일면의 경제 기적을 외우고 누군가는 베란다 커튼 뒤에서 진짜 오늘을 속삭입니다. 더 오래 살았다면 더 나았을까? 아니면 우리는 더 조용해졌을까? 그 상상 속에서 그 무렵 거리엔 국가 기여자 인증제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충성, 미래가 보장합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산업기지에서 일한 청년에게 주택과 교육, 결혼 지원이 주어진다는 내용이었죠. 사람들은 이 제도를 희망이라 부르기도 했고 또 하나의 병역이라며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할머니들이 박정희 사진이 찍힌 기념 국수 봉지를 나눠줍니다. 이 국수 먹으면 출세한다니까. 그 목소리 사이로 언제까지 옛날 얘기만 하실 거예요? 고개를 숙인 청년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지방 도시의 중학교 교실. 선생님, 그럼 대통령님이 틀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순간 교단 위 공기 온도가 바뀝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냅니다. 그분 덕분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건 맞지만 언제나 모든 사람은 배우는 중이란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눈빛엔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기색이 있었죠. 그리고 창밖엔 네온 사인과 기계음이 번쩍이고 거리는 반짝이지만 어디서도 진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 누군가는 출근길에 신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야. 하지만 옆에 앉은 노인은 말없이 종이컵 속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봐요. 그 눈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이 담겨 있어요. 그때 한 장의 낡은 종이가 손녀 눈앞에 펼쳐집니다. 시민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라. 그 문장은 누군가의 오래된 메모였고 그 뒤엔 작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이 침묵한 동안 나는 매일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이야기이기도 해. 손녀의 상상일기 3편. 그가 떠난 후에도 남겨진 것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시간이 흘러 그는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유례없는 7선 32년의 장기 집권을 끝으로 박정희는 마지막 연설을 남기고 청와대를 떠났죠.
이 나라는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 말은 역사에 남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엔 각기 다른 감정으로 새겨졌습니다. 누군가에겐 자부심, 누군가에겐 늦은 깨달음, 또 누군가에겐 씻기지 않는 회한. 그가 떠난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여전히 경제 지표를 내보냈습니다. 성장률, 수출액, 산업단지 계획.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죠. 누군가는 벽시계를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차례인가? 그가 떠난 후 남겨진 이 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처음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오래 한 사람의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낮은 목소리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교실에서, 시장 골목에서 천천히 우리라는 감각이 깨어났어요. 이제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건 빠른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시작된 흐름이었어요. 만약 그가 더 일찍 자리를 내줬다면 우리는 더 빨리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상이 끝난 자리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는 떠났고 우리는 말을 되찾았고 지금의 우리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나라 그 어떤 상상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찬란하게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 역시 그 시대를 지나온 모든 날의 연속이라는 걸. 그러나 상상은 때때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조용히 꺼내 보여줍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바뀌었다. 누구나 뉴스를 말하고 낯선 이의 댓글에서도 세상의 흐름을 읽는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침묵의 시대는 이제 기억 속으로 밀려났지만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아직도 조금은 조심스럽다.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노인이 되어 아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다. 가끔은 그 시절을 회상하며 중얼거린다. 좋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지. 그래도 그때는 다들 열심히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골목 어귀 작은 책방에서 한 대학생이 낡은 테이프를 발견한다.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84년의 진실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 그날 밤 그 학생은 테이프를 틀고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외쳤고 그들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참았고 그들은 그것을 동일하고 착각했다. 우리는 살아있었고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일기처럼 세상을 관통하며 그 청년의 마음을 뒤흔든다.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완벽하진 않아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를 다른 목소리로 기억할 수 있는 지금. 그건 어쩌면 수많은 침묵 위에 쌓아올린 무언의 유산인지도 모른다. 그는 떠났고 그 시절도 같지만 그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선택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상상일기란 이름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사실 단지 과거를 되짚은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 그리고 지금 상상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이 한 문장으로 남긴다. 말할 수 있음은 기억해야 할 모든 순간 위에 존재한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입술과 귀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고 느끼고 서로를 알아갑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시절보다 조금은 더 가까이 서 있는 지금. 이 상상은 끝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무언가는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984년 서울 도심 한복판 새마을 깃발이 펄럭인다. 바닥에는 국민정신교육 10계명이 인쇄된 전단이 나뒹굴고 등교하던 중학생들이 그것을 조용히 밟고 지나간다. 공장의 경적 소리,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조례방송. 근면, 자조, 협동. 모두가 뛰었고 모두가 말없이 일했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묻지 않았다. 텔레비전 뉴스는 여전히 밝다. 국가 경제 성장률 14.3%, 세계 6위 수출대국. 가정집에서는 박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 옆엔 대통령의 연설이 흐른다.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나라를 함께 만듭시다. 하지만 그날 밤 골목 어귀 반지하방. 소녀는 작은 라디오의 볼륨을 줄인 채 눈을 감는다. 그가 듣고 있던 건 뉴스가 아닌 몰래 녹음된 금지 노래였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기술학교에서는 매일 오전 7시 조회가 열린다. 청소년들이 일렬로 서서 애국가를 부르며 태극기를 올린다. 한 소녀는 고개를 든 채 묻는다. 선생님, 왜 우린 대학 말고 공장으로 가야 하나요? 교사는 대답하지 못한다. 정해진 교과 과정에 그런 질문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소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물어보지 않았다. 광장에서의 집회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다. 신문은 정부 통계로 가득 찼고 사설은 모두 칭찬뿐이었다. 그러나 시장 골목 어귀에 적힌 낙서 하나.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침묵해야 할지도 몰라.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지웠고, 누군가는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정희는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았다. 더는 내 시대가 아닙니다. 그의 퇴장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것이 존경인지 안도인지 아무도 명확히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시대가 끝나자 오래 봉인된 것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소설가들은 금지되었던 단어들을 다시 쓰기 시작했고 라디오에서는 금지곡 대신 사연이 흘렀다. 학교의 교단엔 새로운 교사들이 섰고 책 속엔 처음 보는 문장이 실렸다. 자유는 숨처럼 원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32년 동안 한 사람의 손에 이끌렸던 나라, 그 나라가 혼란을 지나 자신의 언어를 되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흐름 속에 가장 위대한 변화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되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그 시대를 지나온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시절이 반드시 나쁘기만 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시절보다 조금은 더 진실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상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1987년 여름 서울 한복판에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대통령 각하 만세를 외치는 무대 아래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와 도시락을 쥔 채 기차역 앞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 한켠에선 자전거에 조그만 확성기를 단 젊은이가 몰래 전단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꿈속을 걷고 있는 걸까요? 그 무렵 도시의 뒷골목에서는 바느질 라디오라 불리던 불법 방송이 밤마다 작은 집들 사이로 흘러나왔다. 여기는 미지의 시간 23시 33분. 오늘도 함께 살아남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계음이 섞인 목소리는 매일 밤 한 명씩의 짧은 사연을 읽었다. 나는 오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깥 공기 대신 조용히 울었습니다. 박정희는 점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다. 청와대는 철문 너머 빛만 새어나왔고 TV 속 대통령은 여전히 젊고 단호한 표정으로 성장을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엔 점점 이상한 기운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왜 아무도 묻지 않는 걸까? 1990년대 청계천이 덮이고 고가도로가 들어서던 그 해, 학생들은 복고풍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고 어르신들은 여전히 매일 아침 굽기에 경례했다. 그 가운데 골목마다 늘어나던 조용한 카페들, 음악도 대화도 없는 그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오로지 생각만 하고 나오는 게 유행이었다. 말을 잊은 시대, 생각이 다시 태어난다. 벽에 적힌 낙서 하나가 모두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공식 발표도 없이 그는 마치 예고된 영화처럼 청와대를 떠났다.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고 기사 한 줄 남기지 않았다. 다만 관저 앞 감나무에 걸려있던 하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아들었다. 나라의 주인은 이제 진짜 여러분입니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는 처음으로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 아침 이슬 맞으며 우리 다시 걸어갑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정말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정말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서로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진 걸 알아봤고 그동안 얼마나 오래 참고 있었는지도 눈빛으로 느꼈다. 누군가는 말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무서웠어. 난 그냥 살아남고 싶었어. 그래도 지금은 말할 수 있어서 좋아. 광장에서, 버스 안에서, 식탁 옆에서 그 시절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방송국에서, 어느 날은 마을회관에서, 그리고 아주 작은 책방에서조차 그 시절을 담은 이야기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기억을 꺼내어 다시금 조각을 맞췄고 비로소 한 나라의 과거가 단순한 연설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로 남기 시작했다.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과 그 시대를 몰랐던 사람들 사이에 처음으로 대화가 생겼다. 그리고 그 대화는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그 시절보다는 나아진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5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가관리본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매주 월요일 아침 9시 전국은 대통령 담화를 시청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학생들은 교과서 대신 국민정신학습지를 들고 등교하고 회사의 입사시험엔 역사 대신 헌신도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뉴스는 전국민 정책 이해도 순위를 매일 발표하고 가장 낮은 지역에는 특별 강연단이 파견된다. 거리엔 가정경제일지 작성 의무 포스터가 붙어 있고 누구나 생활기록 카드를 들고 다닌다. 그건 출생부터 소비, 직업, 여가까지
모든 일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디지털 증명서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정치인을 토론하지 않고 효율성과 성과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린 자유롭진 않지만 불편하진 않아요. 우리 대통령은 틀린 적 없어요. 젊은 세대는 어릴 때부터 기록은 곧 신뢰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그들은 반항하지 않는다. 대신 정확하게 움직인다. 지각은 거의 없다. 출근은 10분 일찍, 퇴근은 정확히. 보고서는 오타 없이. 카톡도 규정된 이모티콘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선 뒤 그들은 항상 같은 말을 남긴다. 오늘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다. 그냥 하루쯤 숨 쉴 수 없을까? 그들은 불만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 바쁨을 무기로 삼는다. 그 바쁨이 누구에게도 틈을 주지 않는 방패가 되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건 알지만 무엇을 잃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가끔 버스 창가에 기대 잠든 누군가의 얼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낄 뿐이다. 서울역 앞 광장, 거대한 디지털 조형물 위에 박정희의 얼굴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스피커가 반복 재생한다. 우리는 지금도 기적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의심보다 확신, 논쟁보다 단결을 선택하십시오. 그제서야 사람들은 정말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우리가 이걸 원한 게 맞을까? 세상은 결국 자유를 외쳤고 자유는 마침내 사람들의 손에 돌아왔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롯이 빛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었다. 건물 외벽에 문구 하나, 학교 벽에 남은 오래된 표어, 아직도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리는 풍경. 그 긴 시간의 흔적은 도시 곳곳에 조용히 박혀 있었다. 우리는 자유를 되찾았지만 그 자유를 잃었던 시간 역시 이 나라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